작전 리포트 시작합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먼저 점검을 받겠습니다. 네. 노을. 네. 예, 50% 이상의 수익 최고가 기준으로 났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요. 인맥 테마주로 부각이 그렇습니다. 됐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이제 변동성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방송을 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 작전 리포트는 목표가를 7,700원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7,700원. 우리는 강하게 여기서 가야지. 사는데 예. 7,700원까지만 가도 12월에 확인해야 될 이슈는 인맥 테마가 아니라 노을이 상장 시기부터 강조했었던 말라리아 이외에 혈액 분석과 자궁경부암 진단 카트리지가 나오게 된다면 하나의 진단 기기에서 여러 가지 진단이 가능한 카트리지가 앞으로 소모성 부품으로 공급이 될 것이다. 그럼 장기적으로 이 소모성 부품 쪽에서 매출과 이익의 증대를 하나의 포인트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인맥 테마주로 한 3-4 종목이 언급이 되면서 그중에서 정치 인맥 그렇습니다. 테마. 예. 노을이 굉장히 시세를 받았던 모습인데 사실 여기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많이들 엑시트를 하려고 하는 기존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시리즈 A, B, C로 투자한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렸었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고 그리고 공개 방송에 입장을 하셔서 같이 심화 학습을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아무도 들고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펀더멘털에 기반해서 작전 리포트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노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운이 좋았습니다.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들을 차곡차곡 모아가시다 보면 수급의 전환에 의해서 시세의 전환에 의해서 그리고 수급들이 옮겨 다니다가 매집이 잘 된 쪽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가져가셔야 할 섹터는 사실 의료 정밀 분야가 맞고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도 4분기 딜 클로징에 대한 이슈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프로틴, 이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 캐시카우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번 더 집중을 해서 보시고 지금 노을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큰 수익을 그래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을 보실 때에는 어디에서 핵심 포인트가 그리고 그 기업을 사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팁을 하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펀더멘털 기반으로 해서 기대감이 있는 모멘텀 중심의 분석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고 테마성 바람이 갑자기 불면서 테마주로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가 아닌 테마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눌려 있을 때 모멘텀 다시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때 다시 보는 전략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제 테마주나 모멘텀 플레이 가능한 종목들의 시세 분출 시의 대응 팁입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의무 휴업 규제 완화 시 영업이익 42% 증가 전망. 포스트 코로나 다시 오프라인 유통 눈길입니다. 이거 원래 지금 의무 휴업 대형 유통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주말인데 이게 의무 휴업은 유지는 하되 그것을 이제 자율적으로 평일로 그렇습니다. 변경 가능하는 법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마트인가요? 롯데인가요? 명동, 잠실, 빈살만 하면 떠오르는 곳 롯데. 롯데네요. 그렇습니다. 많이들 이마트에 대해서는 궁금해도 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상단에다가 허반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떤 연관 검색어가 나오느냐. MTN 유튜브, 작전 리포트 허반석, MTN 허반석, 작전 리포트 허반석, 찐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허반석, 그 마지막으로 허반석 이마트가 나옵니다. 왜요? 제가 1년 전부터 이마트의 스타벅스 편입과 외형 확대 효과를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면서 이마트를 저는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 만나기 전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마트를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시세가 나올 때 비중을 조금 줄이시거나 아니면 나는 어차피 들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볼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 위를 올라갈 때까지는 적어도 보유를 해 나가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살짝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롯데마트는
이마트와 동일한 영향입니다. 동일하게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의무 휴업이 이제 국가적으로 한 번에 규제 완화를 하기에는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네. 그래서 지자체별로 결정을 해서 주말 동안에 영업을 쉬게 했던 부분들을 평일로 옮길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지자체별로 하게 된다면 시, 도, 구 이렇게 해서 장들이 각 지자체 장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변경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영업이익과 매출 증대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모멘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마트의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롯데쇼핑이 상승을 그렇습니다. 하는군요. 보겠습니다. 온 오프라인 비중 추이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하면 언택트 수혜주죠. 그러면 뭐 SSG닷컴이나 홈쇼핑이나 롯데온 같은 경우가 네. 온라인 매출이었는데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자라는 이야기가 하나하나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역전되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럼 이 오프라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 함께 살펴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집객 효과라고 하죠. 네. 롯데는 한통치킨, 그리고 이마트는 오븐치킨, 홈플러스는 당당치킨.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먹는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요. 예. 이렇듯이 사람들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불러일으킬 만한 그 이야기들 그리고 소재들을 하나하나 갖고 있는 쪽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매출 비중 나와 있습니다. 할인점 요건가요? 롯데 30%? 쇼핑 이건 매출입니다. 매출은 할인점 그러면은 마트 대형 할인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예. 슈퍼, 그다음에 롯데 하이마트, 예. 그리고 영화하면 롯데 시네마, 아. 롯데 백화점, 롯데 홈쇼핑까지도 매출 비중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나 영업이익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 왜 여기를 더 집중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백화점이 58% 이상의 영업이익 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명동, 잠실 하면 떠오르는 유통센터 하면 롯데 계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예. 합니다. 우리나라도 실내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마트도 그렇고 저가에 좀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름경에 그 국민 7월, 8월 투표를 경에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 1위로 국민 제한 투표를 했던 곳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폐지입니다. 일부 신도시에서는 전통마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트들이 쉬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한 번만 투표해야 되는데 3번, 4번 아이디에 따라서 투표가 가능했던 오류가 조금 있었나 봅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예. 이것이 정부 중앙에서 선택을 못하고 이제 지자체별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7월 시세를 받았던 내용들이 네.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라는 포인트 하나 짚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당잠사 마지막 화면으로 준비했던 내용인데 오늘 그렇습니다. 쭉 다 읊어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익 예. 추이입니다. 3분기까지 보면 증가율이 소수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2분기 이후, 3분기 네. 이후부터는 플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있고 올해는 매출액이 소수점 플러스지만 영업이익은 다시 기저효과에 의해서 세 자리. 올해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쭉쭉쭉 유통 채널에서는 플러스가 이어진다. 올해, 내년, 예. 후년도까지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전 리포트를 보시면서 펀더멘털, 실적에 대한 것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잡아간다라고 하시면 네. 이 구간에서 가격 전략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잠사에서 못 다뤘어요. 시간이 네. 없어서.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인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서부터 바닥권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바닥권에서 더 내려갈 것이 얼마나 있을까. 예. 이익은 바닥을 쳤습니다. 이익은 바닥을 쳤을 때가 코로나 팬데믹이었는데 그 구간에서 변화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화면에서 보셨듯이 매출과 영업이익은 회복의 과정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에도 4분기, 내년, 후년도까지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곳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면세 채널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 지금 가격에서도 좀 살펴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요게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도 예.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89,000원, 9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유자분들은 꾸준하게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지금처럼 시세가 막 붙을 때보다는 잠시 이러한 대형마트 의무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뉴스 이면으로 가라앉았을 때 적어도 9만 원 아래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88,500원 언저리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매수하셨다면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으로 10만 5천 원까지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는 바로 이어지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이번 주 동시만기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CPI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을을 발굴을 했다면 왜 그 지점에서 매도를 했느냐라는 점들까지도 살펴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떠날 것이냐 버틸 것이냐 지킬 것이냐 이 기로에 많이들 서 계실 겁니다.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같이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